네, 안녕하십니까. 정병권입니다. 1년 동안 진행되는 편입영어 쪽의 그 커리큘럼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거 말고도 다른 과정들이 좀 있습니다만 일단 편입영어에 대해서는 이 커리큘럼을 보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외에도 저희가 이제 탭스 커리큘럼이 따로 좀 있습니다만 가장 기본이 되는 건 제가 공지사항을 통해서도 밝혔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탭스라는 것은 리스닝을 제외하고는 편입영어에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먼저 기본으로 생각하고 접근하시는 게 맞을 겁니다. 저는 탭스만 하겠어요. 이렇게 접근하는 건 되게 위험한 방식이에요. 네가 현재 학교가 고려대학교 바로 밑에가 아니면 가급적이면 편입영어로 접근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이번 시간 편입영어에 대해서 연간 커리큘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보시면 먼저 이제 1월달부터 해서 12월까지 있다라는 가정하에서 출발하는데 뭐 이제 1월달에 공부하는 학생들은 이 커리들을 쭉 따라가면 되는 거고 뒤늦게 들어오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1월달에 아닌 학생들은 그냥 전반적으로 이렇게 있으니까 이걸 좀 따라오시면 돼요. 전체적으로 기초과정이라고 이렇게 기초, 기본 이렇게 나가니까 기초, 기본, 심화과정 이렇게 쭉 있어요. 기초과정, 기본, 그리고 심화 이론 이렇게까지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따라오셔도 되는 겁니다. 요 총 6개월에 걸쳐가지고 저희가 이제 개월이란 말을 썼습니다만 이 세 과정을 통해서 하는 건 이거예요. 기초과정에서는 말 그대로 기초 개념 정립이에요. 뭔가 복잡하게 이야기할 거 없는데 그냥 각 영어 분야에 해야 될 것들.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밑에 이야기할 겁니다만 뭐 가장 기본적인 어휘를 정리한다든지 고등학교 어휘 그리고 우리 편입에서 쓰는 어휘 기본적인 것들 아주 빈출 높은 거 문법 가장 기본적인 문법 사항들 몇 가지 있어요. 그런 것들 정리하는 거예요. 그 다음 여기 기본 이론에서는 기본 이론 정립이겠죠. 심화 이론에 대해서 미리 조금 보는 면도 있습니다. 그 다음 심화 이론 여기서는 기본 이론을 완성시키고 심화 이론을 완성시키고 통합 이론이라고 했는데 앞에까지 했던 모든 이론들을 다시 한번 쫙 정리를 하는 거겠죠. 그런 개념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1월부터 6월까지의 과정을 잘 따라야 점수가 단단해져서 80점 밑으로 안 떨어져요. 난이도랑 상관없이 80점 이상을 꾸준히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건 어쩌면 이 힘일 거예요. 네. 기초가 없는 상태에서 계속 들어가는 거 되게 위험하다고 하는 그 말이 사실 이거예요. 그 다음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어휘면에서 저희가 사실은 어휘는 저희 홈페이지에 학습 자료실에 보면 V101에서부터 V601까지 쫙 놔뒀어요. 그렇게 나누는 것도 있고, 그건 현강에서 나가는 거고, 인강에서 나가는 거 이야기하지만, 그걸 이제 V라고 해가지고는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제가 설명을 하자면, 필수 어휘 4천. 이거 무조건 나와요. 실제로 우리는 만단이라고 생각해요. 편입 어휘를. 더 많이 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희도 더 많이 하긴 합니다만, 가장 기본적으로 쓰이는 건 4천 단어인데, 편입 어휘, 필수 어휘 4천에 대해서 먼저 알 겁니다. 여기 한 번 더 돌릴 거예요. 4천을요. 그 다음 고급 어휘 4천이 있어요. 한 번 더 돌릴 거예요. 이거 거의 안 나와요. 최고급 어휘는요. 옛날에는 고려대학교가 편입 영어가 나올 때는 이게 나왔지만 요즘 잘 안 나오지만 이게 나오는 학교가 어디냐 지금은 중대, 서강대 이 학교에서 앞에 세 문제 또는 네 문제의 어휘 문제가 있는데 그 어휘 문제에 어려운 문제 한두 개가 나오는데 그게 여기서 출제돼요. 여기서. 이번에도 그랬고 그러니까 요거는 그렇게 우선순위에서 밀리긴 하죠. 사실은 4천하고 8천까지 4천 두 번, 8천, 4천 두 번 이렇게 고급 어휘까지만 하면 웬만한 학교 시험치들은 큰 문제 없고 이과 같은 경우는 다 해결된다고 봐야 됩니다. 문과는 뭐 이거 다 해야 되겠죠. 탭스 어휘는 뭐냐고 물어보는 학생도 있는데 탭스 어휘는 거의 이까지에서 끝나요. 필수 어휘 4천에서. 여하튼 그랬고 맨 마지막에 종합 어휘만이라는 것은 앞에 거 다 뭉친 거. 다시 한번 복습시키는 그런 과정이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어휘를 미리 좀 땡겼습니다. 문법 설명해 볼까요? 문법 101. 요게 글자가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여기 제가 읽어드릴게요. 문법 101, 201, 301 이런 과정이에요. 문법 101부터 301까지 단계별로 쫙쫙쫙. 여기서는 주로 이론을 설명합니다. 저는 시험 공부를 가르치는 거기 때문에 영어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막연한 영어 실력이 아니라 시험 영어를 중시하기 때문에 편입에서 나오는 모든 문법 유형들을 정확한 그 전통적인 문법 방식에 끼워 맞춰가지고 순서대로 120개의 그런 포인트를 가르치는 거예요. 어떤 선생님들은 160개를 가르치고 200개를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계세요. 근데 저는 120개 안에 다른 선생님들 것까지 다 포함된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이론을 단기간에 쫙 정리를 하고 나서 201, 301 문제를 통해서 계속해서 복습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가급적으로 요 두 개를 병행하는 게 좋지 않나. 요렇게 병행하든 요렇게 병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101을 쫙 다 끝내고 이론 다 이제부터 문제 풀어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기억이 하나도 안 남아요. 그러니까 1, 2장이 끝나고 나면 여기서 1, 2장을 복습하든지 아니면 여기서 1, 2장을 복습해서 완성시키는 게 되게 좋습니다. 그래야 이해가 잘 돼요. 네, 그런 과정을 거쳐라 이거야. 논리도 101부터 301까지 쭉 단계별로 이렇게 난이도별로 올라갈 겁니다. 이거는 난이도별이에요.
이건 뭔가 새로운 걸 배우는 게 아니에요. 문법 같은 경우는 이론이고 문풀이지만 얘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이론과 문풀이 함께 가는 거예요. 이것도 이론과 문풀이 함께 가는 거고 또 이론과 문풀이 함께 가는데 이 세 개는 똑같은 이야기들이에요. 다만 난이도가 좀 더 어려워지는 것들이죠. 그래서 본인이 실력이 좀 된다고 생각하면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학생도 있을 겁니다. 그랬다가 다시 여기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지만 겸손하게 차근차근 바른다는 마음을 하시는 게 좋아요. 다만 20이라고 30일 논리적인 그 제가 가르치는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자면 세부적인 거 맛보기를 보면 아실 거예요. 여기서는 요놈과 여기에서는 논리의 방향성에 대해서 많이 가르쳐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접속사, 논리적 의미의 접속사들을 다 배워요. 여기는 뭐냐? 어휘 중심이에요. 그래서 어휘가 고급 어휘랑 함께 진행되는 이유도 여기 있어요. 모든 8,000개의 단어들을 이 어떤 분류에서 나오는지를 이렇게 분류화시키는 것들이에요. 물론 이 두 개가 기본적으로 됐다는 가정하에서 나가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 조용하다라는 말에는 quiet도 있을 수 있지만 되게 여러 가지 단어들이 되게 어려운 단어들이 많아요. 그런 분류들을 싹 다 배우는 게 이쪽 분야다. 물론 이 단어를 외웠다는 전자에서 들어가는 것들이에요. 이게 조금 궁금한 학생은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학습 자료실에 어휘 301이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 어휘 301을 보시면 압니다. 물론 그게 나중에 어휘 601에서 더욱더 확대됩니다만 502에서 그런 부분이 있지만 여하튼 그렇게 진행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는 독해야죠. 단문 독해와 장문 독해 둘 다입니다. 특히나 단문 독해 같은 경우는 탭스랑 많이 연계되는 부분이죠. 문제를 주로 탭스 문제 위주로 갔습니다. 실제로 단문 독해 여타 편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상당히 탭스랑 많이 연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렇게 쫙 했습니다. 이거 역시나 방향성을 먼저 좀 배우고, 그래서 요거는 이론 위주고요. 어떻게 보면 요거는 이제 유형별로 해서 시간을 줄이는 분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장문 독해도 똑같이 난이도가 올라가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됐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현재 1월달부터 6월달까지 아니면 기초, 기본, 심화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했어요. 기본이 잘 잡히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헬스클럽 같은 운동을 하면 보통 이러잖아요. 처음에는 근육을 크게 만들어요. 되게 힘든 운동을 통해서 근육을 찢어지게 만들어서 크게 해요. 그 다음에 조각을 해요. 잔 근육을 만드는 운동을 많이 해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가면 몸 덩어리부터 크게 하고 단백질 먹고 막 이렇게 프로틴 먹으면서 하잖아요. 그런 과정입니다. 되게 지리하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제 수업 1년 동안 매출을 봐도 여기 이 두 강좌, 특히 이 앞 세 강좌가 매출이 제일 많아요. 그만큼 학생들한테 강조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학생들이 좀 잘 기억해야 될 부분 아닌가 싶다. 이 정도까지를 하고 나면 난이도는 어느 정도냐? 실제로 편입 기출문제 난이도를 거의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되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기출문제 풀어도 돼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론 적용이라는 적용, 그리고 실전, 파이널, 최종 요 과정들이 이제는 문제를 마구마구 풀어가는 과정들이에요. 여기서 준비를 다 했으니까. 단어도 거의 핵심적인 거 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통합 이론 완성을 시키는 거예요. 여기서 쫙 했던 거 이론 다시 한번 하면서 실제로 이걸 적용을 시켜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출 유형을 분석하는 거죠. 기출 문제를 가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전 과정에서 가면 이렇게 기출 문제 딱 합니다. 그 다음 실전 과정에서 뭘 하냐. 실제 기출 문제가 이렇게 나왔다는 걸 봤으니까 이제 기출 문제 쓰지 않아요. 예상 문제 가지고. 그 기출 문제에서 나왔던 원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코노미스트 지면. 그런 원전을 가지고 했던 문제들이 있어요. 그 문제를 똑같이 만들어요. 그래서 실전 능력을 배양시킨다는 말이 뭐냐면 여기서는 D 시리즈라고 해서 D 시리즈라고 해서 OMR 카드를 직접 주고 문제를 풀라고 시간을 준 다음에 수업을 해요. 그거 끝나고 나서. 그래서 실전 능력 배양을 합니다. 출제 경향 분석을 좀 더 합니다. 그 다음에 최다 문제풀이. 정말 많은 문제를 풀게 됩니다. 보통 9, 10월 달에 정말 여러분의 실력이 아주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거의 완성을 여기 시켜야 되는 거겠죠. 그 다음 12월 달 들어가면 OMR 배치고사를 사실은 저희는 11월이라고 했지만 9월부터 합니다. D 시리즈에서. 작년 기준에 봐도 그럴 거예요. 그 다음 영역별의 약점 보완. 그러니까 영역별 약점 보완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80점 중반이 될 것 같은데 왜 90점 중반이 안 되지? 라는 이야기예요. 네. 예를 들면 나는 이상하게 문장 순서 맞추기 문제가 안 된다. 뭐 제목 찾기가 안 된다. 그런 것들을 조금 더 할 겁니다. 여기 대학별 약점 보완이라는 게 포인트를 둘 필요가 있는데 대학별 약점 보완이란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학교들마다 약간 유형들이 있어요. 서강대학교는 멀티플 블랭크라고 해가지고 독해 지문 큰 거 하나 내고 거기다 구멍을 10개를 뚫어놔요. 그래서 거기 들어갈 말을 찾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조금 보완을 시키고 중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 엄청나게 다른 학교에 비해서 2배의 지문인데 문제는 꼴랑 2개밖에 안 돼요. 시간은 더 작게 주면서 그거 어떻게 풀으라는 거냐? 풀이하는 방법이 있어요. 중대 독해에 맞는 그런 전략이 있어요. 그 약점 보완하는 방법. 이화여대, 여학생만 상관되지만 이화여대는 맨 마지막 10문제가 뭐냐? 멀티플 블랭크랑 비슷하지만
논리적인 형식을, 논리 문제를 취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약점, 대학별 약점을 보완시키는 그런 역할을 할 겁니다. 여기 보시면 대학별 배치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물론 학원에서 김영 전체에서 배치 고사를 보고 합니다만 저희는 9월달부터 10월달까지 OMR 카드를 가지고 여러분의 성적을 매번 시험 치고 나면 쉬는 시간에 우리가 컴퓨터로 자료를 다 분석해가지고 성적표를 개별적으로 다 줘요. 그럼 네가 지금까지 봤던 50회, 60회 정도 시험 봤던 것들이 성적이 쫙 그래프가 그려져 있어요. 그러면 배치 지원 어떻게 하냐? 12월 달에 배치를 할 때, 원서 지원할 때 우리가 다 모여가지고 전화를 다 해서 현재 네가 어느 학교, 예를 들어서 내가 고대 경영을 쓰고, 성대 경영을 쓰고 싶다 그러면 네보다 높은 점수에 있는 애들이 몇 명이 지원했는지를 내가 알려줄 거예요. 그런 식으로 배치 지원을 할 거예요. 그럼 네가 더 내리든지 그렇게 할 거라고. 배치 지원까지 같이 가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현강만 했어요. 그럼 인강은 어떻게 할 거냐? 저희가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가급적이면 인강도 이 배치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해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 종합업위는 아까 이야기한 거고요. 세부적인 이야기를 해볼까요? 401 계열입니다. 쫙. 조금 더 기출문제 기반으로 해가지고 어려운 이제 적용을 좀 쉽게 보는 거. 이쪽 401이고 여기서부터는 D 시리즈 D100, 100일 남았거든요. D70을 남았거든요. D100, D70 시리즈 들어갈 겁니다. 배치고사 형식으로 D40, D10 10일 전까지 수업합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진행할 겁니다. 이렇게 D 시리즈 4개가 아마 형성될 거예요. 그 다음 논리 특강이 있을 겁니다. 역시 뭐니 그래도 학생들 입장에서는 단어가 완성된 입장에서 고급 어휘까지 완성된 입장에서는 논리 문제를 많이 풀어서 편안해져야 돼요. 특히나 저희가 논리 문제를 그대로 적중을 많이 시키고 있는데 그건 그 학교가 뺏기는 소스랑 제가 뺏기는 소스가 거의 비슷해서 그래요. 그런 소스가 올해 개정판이 또 나와요. 그 책이요. 올해 개정판 나오니까 그 개정판에 맞춰가지고 단기간에 계속 돌릴 겁니다. 원서에서 나오는 게 있어요. 아마 인터넷 치다 보면 제가 이렇게 막 설명한 거 나온 게 있을 거예요. 어느 원서를 학교끼리 서로 뺏기는 게 있어요. 저도 뺏기고 한대랑 중대가 많이 뺏겨요. 외대는 잘 안 뺏깁니다만. 그 다음 논리특강, 독해특강. 이 독해특강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게 어떤 형태가 될 거냐면 아주 어려운 철학 지문이라든지 아니면 과학 지문이라든지 그런 걸 위주로 갈 수도 있고 뭐 그런 것도 하나 있고 아니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대학별로 약점 보완에 연계시켜서 들어갈 수도 있고 그리고 시사특강 같은 거 올해 좀 유명했던 지문들 그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결국에는 학교별 기출 최근 한 5년간에 어떻게 나온지를 정확하게 좀 봐야 되겠죠. 저희는 현재 10개 학교를 생각하고 있어요. 외대, 한양대, 중앙대, 그리고 홍익대, 건국대 이렇게 잡은 이유는 상대적으로 조금 쉬워요. 이 학교들의 난이도는. 외국대학교 어렵다던데? 아니 한양대학교? 한대가 어려운 이유는 문제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다만 시간이 되게 많이 작아요. 그래서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면 되고 그다음 다른 학교 서강대, 성균관대, 이화여대, 숙명여대 그리고 국민대, 항공대학교 기출분석을 따로 갈 거예요. 이 D 시리즈 수업은 본 수업을 하고 나머지 요것들도 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특강식으로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요 11개 학교 저희가 이 항공대까지 10개 학교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몇 개 더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최대한 많이 해서 많은 제공을 좀 서비스를 많이 제공하는 식으로 그렇게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요렇게 해서 1년 동안의 커리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조금 복잡합니다만 이거 그대로 해가지고 저희가 홈페이지에 올려놓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보시면서 좀 더 잘 생각하시면 될 문제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많이 이야기해요. 문법을 쫙 이렇게 공부하셔도 되고 논리를 쫙 이렇게 공부해도 되고 이렇게 독해 이렇게 쫙 이렇게 진행해도 되고 아니면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차근차근 가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커리큘럼에 맞게끔 본인이 차근차근 이렇게 따라오시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이 시기적으로 봤을 때 상반기라면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지금 여러분이 6월 이전에 보고 있다면 1, 2, 3 여기 1월부터 6월까지 이 과정 심화까지의 이론을 잘 돼 있어야 돼요. 이게 잘 돼 있어야 돼요. 우리가 몸을 잘 만들려면 전체적으로 근육 덩어리가 크지 않으면 뒤에서 깔짝거려봤자 별로 답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확실하게 잘 준비를 해두자 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예, 수고하셨고 이게 이제 전체 저희 연간 커리예요. 1년 동안 제가 원래 이 연간 커리 하면서 꼭 마지막 멘트가 하나 있는데 공부라는 것은 이 말 꼭 하고 싶어요. 공부라는 것은 학습이라는 개념이잖아요. 그게 뭐냐면 학이라는 것은 누구한테 뭘 배운다는 뜻이에요. 습이라는 건 배운 걸 지가 익힌다. 자습. 익히를 습이에요. 두 가지가 잘 돼야 돼요. 되게 열심히 수업만 들으면 뭐해요? 지가 익히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니까 여러분은 습해야 돼요. 내가 저쪽으로 가라고 가르치면 그게 가야 돼요. 직접 본인이. 내가 가라고 손가락질만 계속하고 있는데 수업만 계속 듣는 애들은 뭐냐면
가지 않고 나랑 같이 앉아가지고 이렇게 손가락질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아, 저기 가면 되지, 가면 되지. 내가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학을 할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그럼 여러분은 이 과정이 끝나고 나면 익혀야 돼요. 101 할 때 201이랑 301을 같이 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다 뭐냐면 익히는 과정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학습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같이 앉아서 이렇게 제가 학하면 여러분이 습해야지 계속 내가 학하는데 옆에 앉아가지고 학학거리고 앉아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공부가 왜 잘 안 됐냐? 가르쳐주는 사람 많은데 지가 스스로 습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학습 잘하자라는 개념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할 말이 많았지만 어쩌면 그건 그냥 여러분이 따라오면 될 거고 기억해야 될 건 나한테 배우고 나면 꼭 익혀야 돼요. 질문 안 하네. 질문 없으면 내가 완벽하게 가르칠 거라 네가 복습을 안 하는 거예요. 후자가 더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차근차근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요까지 한 10분 동안 이 강의 듣는다고 고생하셨고 본 수업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좋은 결과 있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